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10월 31일 화요일이고 와 진짜로 날짜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이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9월달에 시장 어땠어요? 어우 힘들었다. 10월달에 시장 어땠어요? 어우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주식 못해 먹겠다 라고 포기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종종 계시는데, 지금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떠나면 안 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365일 맨날 하락이 나오지만은 않잖아요. 만약에 맨날 하락이 나와,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365일 맨날 상승이 나와,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다 때려치고 주식에 몰두하고 편하게 돈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려가면은 올라가려고 하는 탄성이 있고, 올라가면은 또 내려가려고 하는 탄성이 있다. 근데 9월달 10월달에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을 위해서 지수도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떠난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배 아프고 내가 그때 왜 그만뒀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대형주들의 약세가 나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지수도 주춤할 수밖에 없지만, 대신에 다른 종목이라든지 업종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후에 다시 지수 상승이라든지 종목들의 상승 종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오늘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기는 한데,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가장 큰 영향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짧게 수익을 챙겨주시고, 손실 종목들도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A라는 종목으로 100만원에 대한 수익을 냈어. 그러면은 내가 B라는 종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손절을 하면서 30만원이라든지 40만원이라든지 마이너스 이렇게 손절을 하면서 현금도 확보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지분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 시장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실적 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볼만한 것들이 있어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어제를 뉴스를 보다 보니까는 빈대가 그렇게 난리래요. 그래서 빈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팍팍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댓글 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통장에서 10원, 20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도 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팀인데, 시장이 빠진다고 그냥 묵묵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때도 지고 있더라도 막 파이팅 하면서 막 다시 한번 경기를 뒤집었고, 이런 뭔가의 파이팅이 필요한 지금의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포스코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아쉽고 속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포스코 관련해서는 철강의 가치, 그 다음에 자원 개발 수직화에 대한 가치, 결국에 철강의 가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42만원 부근은 절대로 비싼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2차전지 쪽 자원 개발 쪽은 전혀 밸류를 못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30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27.27%예요. 이거밖에 안 돼요. 작년 수치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10월 31일 이때 보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53.03%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7.27%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53%에 육박을 하던 게 지금 27%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26%를 정리한 거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역사적으로 2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지분을 작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단순하게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악재가 있거나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뭐 사업에 대해서 뭐 실패를 했다, 아니면은 지금 회사에 돈이 없다, 아니면은 뭐 부도 일보 직전이다, 이래서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줄였다라고 하면은 악재가 껴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뭔가 포스코에 대해서 악재가 껴있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작아진 외국인 지분을 외국인들이 다시 사서 늘려나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 주려고 하면은 뭐 철강에 대해서는 뭐 본업도 어느 정도는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성장성을, 앞으로의 성장성을 주도를 하게 될 2차전지 소재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소재 사업은 아직까지 뭔가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3분기 실적에서 뭐 2차전지로 뭐 실적 나온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철강 산업이 성숙 사업임을 고려를 했을 때 향후의 성장은 신사업인 2차전지 소재 사업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빠르면은 4분기부터 2차전지 쪽으로 실적이 탁탁탁탁 잡혀서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집 나간 외국인들도 컴백홈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철강회사 밸류 정도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철강 경기도 어느 정도 조금은 아쉬운 거는 있지만 그 전보다는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어서 본업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고, 결국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공급 모멘텀인데 이거는 뭐 올해 빠르면은 4분기부터 실적이 바로 나온다. 그래서 4분기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4분기 실적은 내년 2월 달에 발표가 되니까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막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기다려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거에 있고,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최소 50%부터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조를 팔면은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이다 라고 보면은 이게 반영이 되면은 지금의 주가는 절대로 비싼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 분명히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차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5일선, 21선, 그 다음에 60일선, 60일선, 120일선 이런 이평선들이 지금은 굉장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이 일단은 한 곳에 모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던 거를 한 곳에 모여 놓고 시작을 하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평선을 줄이는 조금의 탄력이 붙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의 시장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국들의 참전에 따라서 확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도 이러한 전쟁 관련해서는 우려를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은 정점 통과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750%가 아니죠. 750포인트 이하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바뀌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7일 중에서 6일에 대해서 매도가 나왔었고, 기관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에 대한 매수가 나오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코스닥이 750포인트 이하에서는 수급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도 강도가 약한 것을 넘어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좀 붙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조 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4조 7천억 원에 불과한 거래대금이기는 하지만, 이 거래대금을 수반한 강세가 나와줘야지만 결국에는 지수도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뭐냐면은 삼성전자를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강보합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강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 최근에 반도체 주가들이 조금은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감산 이후에 적자폭 축소 이런 정도를 통해서 이들 업종에 대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가 반등 기회가 열릴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하나씩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잘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뭐 반도체도 반도체기는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결국에는 또 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3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 수급 모멘텀이 지금은 강하게 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시장이 아쉽다 보니까는 이게 실적이 잘 나와도 올라가는 거 맞아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현재 뭐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매력적인 수준이라서 실적주를 잘 선별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도 상방에 대한 잠재력 포텐셜이 훨씬 더 큰 지금의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실적주들도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앞으로의 뭐 4분기 아니면은 내년 1분기 2분기 이런 실적도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주에 강하게 수급을 붙는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크할 필요도 있고, 뭐 기간이 로스콘 물량 나온 후에 일단락된 종목들 그리고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유망 업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꼭 봐야 되는 종목이고 업종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시장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데, 오늘 뭐 마녀공장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런 거는 윗꼬리 달고 잘 내려왔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우리가 또 단타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차트 패턴이다. 바닥을 찍고 올라온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요런 거는 지금 뭐 19% 이렇게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종가라든지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좀 우리가 붙어볼 만한 종목의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거 말고도 본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제가 원래 좋아했었던 뭐 본능 이런 것들도 차분하게 무난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잘 나와주고 있고, 만약에 나는 좀 더 탄력적인 거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연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1월 11일이 여러분들 뭐예요? 빼빼로데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빼빼로데이 맞죠? 저도 뭐 당연히 아몬드 빼빼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11월 11일이 중국에서는 광군제예요. 이거는 매년 이맘때쯤 단발적으로 한 번씩 오르고 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뻔한 화장품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오르락 내리락 그런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지만, 뭐 화장품 관련주를 내가 길게 끌고 간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여줄 때 한 번씩 눌림목에서 우리가 잘 먹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은 혹시 어제 뉴스 보셨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빈대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공포의 빈대 전국 확산은 뭐 시간 문제, 가정용 살충제에도 잘 죽지 않아 70도의 뜨거운 물 세탁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지금 뭐 빈대 때문에 어제 뉴스도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사실상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빈대는 진짜로 거의 뭐 소멸? 빈대? 집에 빈대가 나와?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막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빈대는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막 집에 스탠드 켜놓고 막 어떻게 보면 막 잡겠다고 막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약품이 발암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사용이 중지가 된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자연 소멸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빈대가 다시 유입이 됐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국가 비상 사태까지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거기 때문에, 질병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유행을 하기 전에 미리 하나 정도는 잡아두실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들 코로나 때도 질병 이거 막 유행하기 전에 잡아넣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자였고, 또 다른 뭐 질병 테마가 돌았을 때 미리 잡아놓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승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빈대가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기 때문에 빈대에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은 동성제약이 그나마 저는 좀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어차피 질병 테마가 대유행한다라고 하면은 미리 소량 정도 막 공격적으로 여러분들 동성제약을 막 사세요, 막 담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뭐 6,150원에 그냥 소량 정도만 내가 가볍게 아시죠 여러분들? 무겁게 말고 가볍게 그냥 툭 사놓고 빈대가 또 유행을 하네, 아니면 빈대가 유행을 언제 하지, 이런 거를 좀 한 번씩은 기다려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뭐 화장품 관련주는 마녀사냥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빈대가 날리기 때문에 뭐 빈대떡이 먹고 싶다 이게 아니라 동성제약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 방씩은 뭐 먹고 나올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여러분들 모아가는 종목 아니고 가볍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유형의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최근에 2차 전지가 아쉬운 거는 분명히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거를 정리를 하고 뭐 거시기 저시기 뭐 할 거 필요 없이 그냥 손절 말고 우리는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시장이 아쉬운 흐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시장도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 다져 놓은 상황이고 지금은 상승을 위한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또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좀 시장은 결국에는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